일단 이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 말을 듣고선 이제 우리도 알게 된 건데, 그런 틱이 있는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틱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 후천적으로 틱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근데 그걸 가르는 방법이 애가 태어나서 기느냐 안 기느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기면 정상인 거고, 원래 기잖아요. 서서 걸어 다니기 전에 기는 게 정상인데 우리 아들은 안 기었어.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대견하다고 생각을 한 거지. 이 기는 과정 없이 서버렸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기는 과정이 뇌 활성화가 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거를 알았죠. 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틱의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어쨌든 뭐 인정할 거는 인정한 거고. 그리고 여보가 40살이 넘어서 또 임신을 한 거고 아기를 낳은 거고, 물론 그것 때문이라고는 아닌데 우리가 뭔가 많이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게 뭐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보만의 잘못도 아니고 나만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둘이 뭔가가 이렇게 잘 안 됐다는 거지. 탁하게 살아온. 맞아, 탁하게 살았던 거고.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공감을 하겠지만 아기 키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이를 케어를 해주다가 너무 힘들면 TV 같은 거 틀어주고 하루 왼종일 이제 보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아이가 이제 TV를 볼 정도 나이가 됐을 때, 그게 한 3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이 엄마는 컴퓨터로 좀 작업을 뭔가를 많이 했었고,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를 돌봐줄 뭔가가 필요한데 그걸 이제 TV나 아이패드 그런 걸로 이제 대체를 한 것 같아요. 그때 제 생각으로는. 물론 여보의 생각은 아마 내 생각하고 다를지도 몰라. 내 생각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거의 진짜 그때 하루 종일 TV만 봤던 것 같아요. 애가 뭐 하루 이틀이야 괜찮지, 한 달을 봤나? 아니면 몇 주를 봤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얘가 눈을 깜빡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부시되는 거야. 그리고 낮에 어떤 햇빛이 들어오는 거에서 눈을 못 뜰 정도로, 그래서 이상하다. 그때 이제 TV를 줄이고 아이패드 시청하는 것도 줄이고 이게 다 줄였어요. 물론 줄였지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왜냐면 할 일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줄여가는데 이게 호전이 안 되는 거지. 뭔가 눈 깜빡거림만 있던 게 점점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이상한 방향이라고 하는 게 혀를 이렇게 날름날름 하면서 이제 입술을 핥는 이제 그런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랫입술 밑에 이렇게 그 침독이라고 그러나? 그런 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뻘겋게 이렇게 선이 생기고,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런가 그냥 싶었는데 그 다음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가 걷는 게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보통 이제 팬티가 엉덩이에 끼면 좀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계속 얘가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팬티가 엉덩이에 끼나 해가지고 팬티도 바꿔보고 막 이랬는데 계속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옷도 벗겨서 막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했는데도 그래도 엉덩이를 만지니까, 아, 이건 뭔가가 지금 이상한 느낌이 있는 거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목이 이렇게 조금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불편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엉덩이 쪽에. 근데 그게 굉장히 자주 있는 거예요. 걷다 보면 뭐 한 두세 걸음 가다가 한 번씩 그렇게 하니까, 아, 이거는 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그렇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눈 깜빡임이 있었고 입술 핥는 게 있었고 엉덩이를 수시로 만지는 게 있었고 그 외에도 뭐 고개 까딱이는 거 어깨 이렇게 들썩이는 거 뭐 이런 게 다 있었어요. 지금 생각나는 것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하기 시작한 거지.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 이게 틱이라는 거구나.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했었어요, 실은. 수업을 하는 도중에 그 틱의 전형적인 행동인 고개를 이렇게 이상하게 까딱이는 거 있거든요. 흉내도 못 내는데 발음도 조금 이제 요상하게 하는 타임이 있어요.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만 들었지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때. 그리고 뭐 아무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으니까 그 선생님도 좀 연세가 드신 분이었는데 그게 틱이었구나라는 걸 아들을 보고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게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이제 계속 심해지는 거 같은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거의 TV도 안 보고 이제 모든 걸 다 끊었어. 미디어는 다 끄는 것 같아. 그래서 이 틱을 고치려고 양방에 갈까, 한의원에 갈까. 그때 그 고민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열심히 인터넷을 뒤져보다가 한방을 갔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쪽 틱 분야에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 왜냐면 양방을 쓰면 양약이 뭐 이렇게 정신과 쪽인 이런 쪽의 약을 써야 된다고 그때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약인지는 몰라도 뭔가 정신과 쪽에 쓰는 약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 뭔가 되게 조심스럽잖아.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근데 한약은 비교적 안전한 뭐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한방을 가보자. 그래서 한방에 가서 처음에 한 게 뇌파 검사를 해보더니 뇌가 이제 불균형이 나온 거예요. 좌뇌와 우뇌가 균형이 많이 깨진 거죠. 밸런스가 무너진 거예요. 뇌의 불균형뿐만이 아니고 이게 몸의 불균형까지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제 엉덩이가 이상한 느낌이 나고 한쪽 다리를 막 들고 수시로 그런 것까지 왔던 것 같은데 지어주는 한약을 먹고 그때 한 6개월을 했나요? 그때 약을 2포를 아침 저녁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치료된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 한의원이 그래도 틱 치료에 대해서는 나름 노하우가 있고 소문도 많이 난 것 같은데 왜 우리 아들은 전혀 차도가 없을까? 오히려 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드는 거예요. 뭐 일시적인 거겠지. 한의원 원장님이 얘기를 할 때 틱 치료 중에는 치료가 되긴 하지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으니까 안 좋을 때 너무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건 이제 좋다가 안 좋다가 좋다가 안 좋다가 하면서 이제 없어진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좋다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뭐 좋다가 안 좋다가 좋다가 안 좋다가 하면 아 이게 고쳐지고 있는 과정이겠거니 생각을 할 텐데 좋은 과정이 없는 거예요. 계속 안 좋아지는 과정만 계속 몇 개월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가 약이 안 맞는 것 같은 치료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거죠. 돈은 돈대로 들고 치료는 치료대로 안 되고 우리는 옆에서 보고 있다가 거의 뭐 환장을 하겠고 아마 틱을 가진 부모님들은 전부 다 생각할 텐데 진짜 틱을 하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틱을 하고 있는지도 실은 모르잖아요. 인식도 못해. 근데 그걸 보는 어른들은 가슴이 찢어지지 진짜.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을 끊었어요. 끊고 나서 좀 있으니까 얘가 그게 작년이었나요? 그게 하는 소리가 이제 잦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음성 틱까지는 없었는데 음성 틱 비슷한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얘가 틱이 되게 요상한 게 뭐냐면
음성 튀기 시작되면서 눈 깜빡이, 어깨 들썩임, 뭐 배가 꿀렁꿀렁하고 뭐 이런 게 다 없어지는 대신에 음성 튀기 생기고, 아니면 음성 튀기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눈 깜빡임이나 뭐 어깨 들썩임 뭐 이런 게 막 나타나고, 이런 게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뭔가 불편한 감각이 한 번은 목에 있다가, 한 번 눈에 있다가, 한 번 어깨에 있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 쪽이 조금 괜찮아졌다는 거는 이 느낌이 다른 데로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없어진 게 아니고 하루 종일 거리는 거예요. 와, 이거는 사람이 미쳐요 진짜. 이 소리는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사람의 신경을 엄청나게 자극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음성특이 점점 심해지니까 다시 또 인터넷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운동으로 어떻게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데를 찾았었어요. 약을 안 쓰고 운동으로 이거를 고칠 수가 있다고? 이런 데도 있네.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운동으로 뇌를 치료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찾아갔는데 돈을 내고 상담을 받았어요. 왜냐면 검사를 해야 되니까.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밸런스가 많이 깨어져 있다. 얘는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 근데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한두 달에 끝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하고 나왔죠. 근데 이제 그쪽에서 하시려면 빨리 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등록하면 치료비도 이거를 다시 환불해주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등록을 해야 된다. 되게 서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해보고 알겠다고 왔죠. 그리고 이제 다음날 그래 한번 치료를 그러면 받아볼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평일이었는데 이제 오픈 시간을 맞춰서 갔는데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려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예약을 하고 갔더니. 아니요. 예약 안 해. 전화 안 하고. 당연히 직원들 나와 있을 거고 당연히 뭐 치료받는 아이들도 있을 거니까 평일이니까 당연히 열려 있을 거라 싶어서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점에 전화를 해봤어요. 거기는 이제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지금 어떤 지점에 와 있는데 지금 오늘 여기 안 하는 거는 지금 여기 대해서 아냐고 오늘 왜 문을 안 여시냐 그랬더니 이 지점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 바로 옆 동네인데 이상하다. 지점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나? 그러고서는 거기 지점이 어디냐고 제가 물어보고 뭐 이런 거에 궁금한 것들을 좀 물어봤더니 이제 친절하게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지금 문이 잠겨있는 이분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러냐고 좀 의아스러웠죠. 전화를 끊고 다시 여기 원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푸스스한 목소리로 교육 중이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왔는데 아무도 안 계신다 그랬더니 예약을 했니? 그래서 예약은 안 하고 어제 여기 와서 빨리 와서 등록을 하시라고 했다 하길래 등록을 해볼까 하고 왔다. 지금 시간은 안 되고 2시 이후인가? 그때 오면 그때 등록을 해주겠다고. 그런데 제가 이제 저쪽 지점에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원장님 전화번호도 알으려고 그래서 다른 지점에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쪽으로 가려고 한 거였냐고. 그러면서 이거는 뭔가 이상한 분위기다. 너무 화를 내시니까 이건 뭐지? 아무튼 여러 가지 정황상 이건 아닌가 보다. 차라리 발들이지 않고 호구당하지 않고 이쯤에서 발을 뗀 게 잘한 거다 같다. 그래서 그냥 접었죠. 그리고 양방을 알아봤죠.
뭐 사람들이 리뷰를 본 게 아니고 그 원장님의 블로그 틱에 관한 그 소견 블로그 글을 보고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찾아가게 됐고 거기서도 한 1년 정도를 약을 먹었는데 그때 먹은 약이 아빌리파이.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아래 양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선생님도 이거는 이게 약으로 지금 양이 너무 많아지고 있으니까 밀리그램 수가 그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심리 테스트를 한번 받아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심리 테스트를 받아보고 근데 아무런 뭐 별다른 거 없고 여기도 아닌가 보다. 그때 아이가 변비가 너무 심하고 너무 힘도 없고 체력도 딸리고 그리고 어지럽고 현기증 같은 것도 나고 이게 점점 아이가 위축되고 그때 처음에는 약이 들었었어요. 처음에는 음성 틱이 잦아들었어요. 그때 약을 먹자마자 이게 듣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먹고 있다가 많이 괜찮아져 가지고 그때 어떤 방학 때가 괜찮아지니까 아내가 이제 얘한테 그 피아노 건반을 하나 사줬어요. 핸드폰에 어떤 피아노를 교육시키는 앱이 있었나 봐요. 그거를 이제 보면서 피아노를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앱도 있더라고요. 나도 처음 봤는데 그래서 잘 됐다. 그 핸드폰을 보면서 이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1시간인가? 그 정도를 봤는데 너무 얘가 재밌어 하는 거지. 너무 재밌어 했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 틱 요거 하나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틱이 언제 많이 나오냐면 얘가 막 좋아서 흥분할 때 그때 많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저랑 막 놀면 이 틱이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빠랑 노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신나고 흥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막 분출이 되는데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저기서 막 틱이 막 눈 깜빡이부터 시작해서 음성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이거는 내가 놀아주면 안 되겠구나. 참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아이가 좋아하는 걸 막아야 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펼쳐져 버린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서 아빌리파이라는 그 약을 먹고선 많이 괜찮아져 가지고 아내가 이제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래서 일단 건반도 사주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아이를 또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고 얘가 이걸 너무 좋아하네.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좋아하는 거야 얘가. 그걸 한 달 동안을 하니까 다시 눈 깜빡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음성틱이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또 부랴부랴 또 그거 못 치게 하고 핸드폰도 못하게 했는데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리코더도 있었구나. 근데 얘가 그거 부는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또. 근데 이거는 입으로 불잖아요. 목이 자극이 가잖아. 그리고 너무 좋아하고 이것만 불면 또 틱이 막 올라오는 거야 이게. 그거 하면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 리코더도 우리가 숨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또 만들어져 버렸어요. 보이는 데 냅두면 얘가 또 계속 불 거니까 불면 틱이 또 다시 나오게 되니까 그렇다고 뭐 안 분다고 해서 틱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틱이 그래도 조금은 덜해지는 것 같은 우리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남들은 애들 좋아하는 거를 밀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계속 해야 됐었어요. 얘가 좋아하는 거는 다 우리가 못하게 해야 돼.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피리도 못 불게, 피아노도 좋은데 그것도 못 치게, 핸드폰도 보고 싶은데 그것도 못 보게, 그리고 TV도 뭐 맨날 뭐 안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것들도 많은데 그것도 못 보게. 얘가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얘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걸 잡아야 된다.
지금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약을 조금 많이 투여해서라도 이걸 잡으려고 했어요. 병원 의사도 얘기하기를 이 약을 초등학교 3학년한테 이렇게 많이 쓰면 우리도 좀 걱정된다. 이런 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틱이 점점 심해지고는 있는데 투여량을 늘리질 못하는 거예요. 일정 양 이상으로는 늘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같은 양을 썼거든요, 약을. 그러기를 한 세네 달 했나? 똑같은 거죠. 뭐 차도는 없고, 야, 이거 그러면 여기서도 답이 없구나. 그래서 아까 전에 아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의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니까. 의사는 이 정도 약을 썼으면 보통 틱이 많이 치료가 되는 게 정상인데, 얘는 치료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다고, 굉장히 강박증 같은 거 있지 않냐고 막 우리들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아이가 잘못되는 거는 실은 어른들의 잘못이 더 커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어떤 심리 테스트나 이런 것들도 해보자고 40몇만 원을 주고 또 그걸 했어요. 근데 결국은 뭐 예상했던 대로 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우리들도 일단은 아이한테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있었고, 아이도 아이 나름대로 그 스트레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강박증 비슷한 거를 계속 가지고 있었고, 심리적인 거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심리적인 거를 편하게 해줘야 된다. 이 편하게 해주는 방법이 또 놀이치료사가 또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처방을 내려준 거예요. 놀이치료사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하는데,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부부 둘 다. 그럼 의사는 그렇게는 얘기하는데 믿었지가 않은 거지,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이게 된다고? 그거를 1년 정도 꾸준히 하면 아마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진짜 낫는다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해서든 했겠죠. 그런데 그 말 자체를 우리가 못 믿으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 아무래도 한의원도 가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데 거기는 일단 뭐 사기 같아가지고 지금 생각은 거의 사기 집단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한방하고 양방을 다 써봤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썼잖아요. 뭐 다른 더 좋은 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이 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다는 데였는데 안 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핸드폰으로 비타민 D3라는 거를 어떻게 우연치 않게 발견을 해가지고 비타민 D3를 복용을 했더니 틱이 좀 많이 나아지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제가 핸드폰에서. 그래서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아내도 그거 우리가 한번 사서 먹어보자. 비타민제예요. 비타민 D3 복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비타민 D3가 뭐냐면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생성이 되잖아요. D3도 그렇게 된대요. 요새 직장인들이나 뭐 현대인들이 바쁘니까 햇빛을 못 받으니까 비타민 D3를 따로 복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D3가 면역 체계에 관련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비타민 D3를 주문을 해서 먹였어요. 생각보다 많은 양을 먹였어요. 뭔가 조금 건강이 안 좋은 애들이나 뭔가 할 때는 비타민 D3를 많이 먹여야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성인이 먹는 것만큼, 오히려 성인들도 살짝 부담이 될 만한 그런 양이었는데 그거 이제 한 번에 먹인 거죠. 이렇게 먹이게 된 거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또 이렇게 먹이니까 아이가 나아졌다라는 글이 있어서 이렇게 먹인 거예요. 우리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그렇게 뭐 몇 달을 먹여보니까 괜찮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여본 거예요. 물론 부작용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이거 먹여서 괜찮은지 한번 보자. 한 일주일을 먹였나요, 그렇게?
굉장히 많은 양을 먹인 건데 뭔가 괜찮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음성틱이 뭔가 많이 괜찮아지는? 횟수가 많이 줄어드는? 오, 이거 괜찮구나. 그렇게 해서 먹이다가 우리가 먹어봤는데 문제가 생겼다. 아, 그러니까 아이가 먹으니까 우리가 좀 먹어봐야 되겠다. 진짜 몸속에서 어떤 반응이 오는지. 그래서 먹어보기 시작한 거죠. 먹어보니까 어땠죠? 저 같은 경우는 약을 먹는 게 사실 저는 도리어 독이 되는 체질이거든요. 부작용들이 심하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약이 전부 다. 그 부작용이 뭐였죠? 그게? 심하게 두통이 오고 어지럽고 막 손발이 풀리고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몸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고 나면 괜찮고 수용성이라 그런가 봐요. 그리고 너무 고함량이고 남들이 이렇게 해서 아이를 치료했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아이 체질도 아직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아이가 저의 체질이 적어도 30%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되게 위험한 일이다. 나도 물론 먹어봤지만 나는 머리 아프거나 한 거는 없었어요. 나는 괜찮았는데 아내가 조금 머리 아프고 이런 게 심하다 보니까 아이한테 먹이기가 좀 그런 거예요. 어른한테도 이게 조금 이상한 느낌들이 많은데 아이가 이거를 견딜 수 있을까? 약을 쓰는 데에 대한 부작용들을 이제 또 보기 시작했어요. 그 부작용들 중에 하나가 이제 신장이 망가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보니까 만약에 이런 약들을 써가지고 틱이 고쳐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거가 고장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고생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약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 비타민제는 물론 의사의 처방 없이 쓸 수도 있는 약이지만 처방이 없다고 그래서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비타민제도. 그다음부터는 하루에 하나씩 먹는 이런 영양제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먹는 거, 그거랑 유산균이랑 몇 개를 먹여봤어요, 또. 그렇게 하니까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더니 역시나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글루타치온도 틱을 가진 부모님들은 이거를 먹이는 부모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외나 우리나라나. 제 아내도 큰맘 먹고 이제 글루타치온을 또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먹여봤는데 글루타치온은 별 다른 뭐 이상한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아내는 뭐 먹어보진 않았고. 근데 뭔가 좀 느낌이 싸한 거는 있었던 것 같아, 뭔가가. 아,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먹이기에는. 그래서 한 2번인가 3번 먹이고 안 먹였잖아요. 야, 그럼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한방도 안 되고 양방도 안 되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약을 써가지고 해결을 해보려고 했던 건데 이게 돼요?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그 인터넷에 뭐 됐다는 소문들이 많으니까 그걸 보고선 이 약도 사보고 저 약도 사보고 좋다는 거 다 사봤는데 결국은 너무 고함량을 한 번에 섭취를 해야 되는 거고 꾸준히 장복을 했을 때 아들한테 이게 정말 좋은 걸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약을 먹으면서 조금 음성 틱 같은 것들이 괜찮아졌으면은 약을 좀 더 많이 써볼 생각도 했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약은 약대로 먹고 틱은 틱대로 있고 계속 그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우연하게 진짜 이건 우연한 거예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억간산 이런 약이 있더라고요. 그 억간산을 먹어서 성인 틱도 치료를 하고 뭐 몇 개월 먹으니까. 근데 이 억간산은 양약이 아니고 한방이었어요. 한약.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뭐 비타민제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양방이잖아요. 양약. 근데 이 억간산은 한약이다 보니까 한약으로 이게 돼? 저번에 한의원에 갔을 때 안 됐었는데 근데 일단은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터넷에서 그래도 이거
먹어서 성인 티까지 고쳤다고 하니까 사보자. 이거 뭐 가격도 별로 안 비싸요. 많이 안 비싸서 그래 뭐 들으면 좋은 거고 안 들으면 그냥 돈 베린 걸로 하고 뭐 그냥 그런 거였죠. 그래서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안 팔아요. 팔긴 파는데 정확하게 효과 본 그 약은 안 팔아. 그래서 일본에 해외 직구를 해야 됐었어요. 직구를 해가지고 그 약을 썼는데 쓰자마자 그날인가 그 다음날부터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 음성틱도 많이 없어지고 뭐라? 이게 듣네? 신기하다. 그렇게 며칠을 먹고 있는데 이 틱을 그래도 제대로 치료를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시 인터넷을 뒤져봐가지고 이번에는 강남의 어떤 한의원을 또 찾았어요. 그때 당시 이제 억간살을 먹고 많이 괜찮아지네 하는 이때였는데 그 전에 이제 강화도에 있는 어떤 한방약국 그런 데는 난 처음 들어봤는데 강화도까지 갔었어요 그때. 근데 그 의사분이 되게 친절하더라고요. 여의사였는데 나이도 젊고 그리고 뭔가 우리말을 되게 많이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차분하게 자기 소신껏 이제 얘기를 듣고 약을 지어주고 했어요. 그때 이제 강남에 있는 그 한의원하고 약속이 된 상태라서 거기서 약을 짓진 않았어요. 강화도에서는 3일치 3일치 약을 그냥 짓는 걸로 그냥 했고 그때 틱에 관한 어떤 그런 약을 지어준 게 아니고 몸을 이완시키는 긴장을 완화시키는 그런 약만 지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괜찮아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틱에 관한 약을 이제 지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일단은 강남에 있는 거기도 상담 약속을 해놨으니까 거기도 이제 상담을 받아봐야 되잖아요. 상담을 받아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이 의사분도 자기 딸이 틱이 있었고 그리고 이 틱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었고 책까지 쓰고 그 뭔가 틱을 가진 애들을 보는 게 다른 의사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겠다 싶은 거죠. 믿을만 하겠다. 그래서 상담을 받고 그 자리에서 틱에 관한 약을 또 한약을 또 짓게 되고 그리고 운동도 거기서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 운동이 되게 특이한 게 틱에 관해서 진단을 하는 게 다른 데랑은 좀 달랐어요. 다른 데는 틱이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 조절이 안 되니까 이게 틱으로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도파민 양을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그 아빌리파이라는 약이 실은 도파민 양을 조절을 하는 거였어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일단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한의원에 딱 오니까 이분은 도파민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대신에 뇌의 불균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가 불균형하니까 뇌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뇌가 불균형하니까 몸도 균형이 맞지 않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묘하게 설득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그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거는 발바닥을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딱 찍어보니까 얘가 평발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평발이면 몸의 밸런스가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서 아치형으로 만들려면 자기네들이 그 아치형에 본을 따가지고 해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비용하고 운동하는 비용을 가지고 꽤나 비용이 많이 나갔어요. 그것도. 그래서 운동화에다가 이제 밑에다 놓고 그리고 학교도 가고 뭐 산책도 가고 놀기도 하고 이러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몸의 밸런스가 맞아질 거라고. 근데 몸의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하고 뇌의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는 또 다른 거라고. 뇌는 약으로 하고 몸의 밸런스는 그 깔창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운동하는 걸로 또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처음에 약을 먹었을 때 괜찮았어요. 음성틱이 또 많이 사라졌었어요. 그때 한 1, 2주일 정도 사라졌었죠.
했죠 아마. 어떤 걸 계기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또 음성틱이 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약을 계속 먹고 있는 상태예요. 왜 괜찮아졌다가 또 나오지? 근데 이번에 이제 한의사도 뭐 다른 한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치료 과정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죠. 실은 좋을 때가 진짜 있었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걸 믿어보기로 한 거지. 아, 좋을 때가 있었으니까 이제 또 나쁠 때가 또 오는구나. 그렇게 해서 나쁠 때가 오는 거를 이제 참고 기다리면 또 좋을 때가 오겠구나 싶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도 이 음성택이 전혀 차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약은 계속 먹고 있는데. 아, 이것도 뭔가가 잘못되는 건가? 약이 또 안 듣는 건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음성택이 심할 때는 이게 약을 하루에 2번씩 먹는데 점심 때 한 번 더 드셔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주일 동안 그걸 더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을 먹은 거예요. 원래 2번 먹는 거를. 그런데도 그렇게 차도가 없더라고요. 요 한의원에 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억간산을 먹었었잖아요. 그래서 억간산이 들었던 거를 이제 아내가 기억을 해내서 원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억간산을 약 먹는 도중에 먹여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먹여도 된다고. 그래서 그때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 한의원에서 주는 약을 먹이고 점심에는 억간산을 먹였던 거예요. 억간산을 딱 먹이니까 음성택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억간산의 이 위력이 대단하구나 이게. 그때 그냥 억간산을 먹일 걸. 꾸준히 먹이니까 지금은 이제 그때 없어졌다기보다는 좀 아직도 있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평소에도 아무 생각 없을 때도 그냥 이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평소에는 없는데 뭔가 얘가 조금 레고를 좋아하는데 레고를 조립하거나 막 좋은 걸 볼 때는 얘가 한 번씩 또 이렇게 웅웅거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도 빈도수가 요즘에는 많이 줄긴 했어요. 그리고 신나서 얘기를 할 때만 이게 음음이 조금 심해요. 그때 말고는 지금 음음하는 게 많이 없어졌는데 물론 이게 이제 치료돼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거는 목간산이 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의원 약을 지금 4개월째 쓰고 있거든요. 아무 효과도 없는데 쓰는 건 아니에요. 효과가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 효과가 뭐냐면 얘가 바뀌었어요. 아들이 이 약을 쓰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고 무엇보다도 힘이 나는 거예요. 밤에 산책을 나갈 때가 가끔 있는데 산책을 나가게 되면 한 1, 2km 정도를 걷다가 오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뭐 조금만 나가면 몇백 미터 안 가도 그냥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달고 살았는데 얘가 막 1, 2km를 산책을 다 하고 왔는데도 쌩쌩한 거예요. 그리고 얘 자신도 그걸 느끼는 거고 얘도 신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안 보던 책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얘는 만화책도 잘 안 봤거든요. 힘드니까. 그리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뭔가가. 한의원 원장님이 얘기하는 거로는 두뇌에 힘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 약을 먹으면. 스스로 만화책이라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만화책도 안 봤던 애가 만화책을 보기 시작하네. 그래서 만화책을 도서관에서 막 빌려오기도 하고 집에 오면은 밖에 나가는 걸 진짜 싫어했거든요. 얘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얘가 막 나가자고 그래 이제. 그때 틱은 여전히 있긴 있었어요. 그때도 음성틱은 여전히 있었는데 행동이 바뀌니까 그때 뭐 양약 쓰고 그럴 때는 힘도 없고 틱은 그대로 막 하니까 우리들도 미칠 지경이었는데 그래도 지금이 여기서 한약을 먹을 때는 힘은 생기는데 아쉽게도 틱은 뭐 개선이 잘 안 되니까 조금 그러긴 했는데 힘이 생기니까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들하고 교우 관계도 너무 좋아지고 그 친구들하고 막 놀러 다니고 그전에는 그러질 않았거든요. 얘가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 얘가 지금 이렇게 노는 거 보니까 힘이 없으니까 얘가 소극적이었던 거지, 한마디로. 근데 힘이 생기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막 애들하고 막 친구들하고 놀고 막 이러는 거고, 그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약의 힘이 애한테 힘을 주니까 이 약도 굉장히 얘한테는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약 플러스 억간사, 이 조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아치형 깔창을 이제 신발 바닥에다 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지금 한 지가 한 3개월, 4개월째 됐나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 엉덩이 이상한 느낌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건 약으로 치료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몸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을 한 거지. 그러니까 몸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주니까 많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도 쓰고 그런 운동도 하고 되게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틱에 대해서. 다른 병원하고 달리, 딸이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자기가 연구한 거를 실제로 아이들한테 적용을 해보고 잘 되는 거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아들한테도 한번 써보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괜찮아지는 거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시간이 언제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뭐 길게 1년 보고 있고 뭐 이래요. 물론 1년 안에 이게 고쳐질 수 있으면 다행인 거고, 지금 현재는 아들의 틱에 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객관적인 사실만 얘기를 쭉 한 거고요. 거의 1, 2년 정도 거의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여기에 지금 집중이 돼 있었어 가지고 우리도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